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정말 밝히고 싶어요. 김군이 실수로 죽었습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품격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므로 연창원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든지 대통령께서 연창원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예, 뉴스탑10이 뽑은 2위와 7위가 나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구의역 김군 발언이 가장 쟁점이 됐는데요. 시작부터 피켓 시위로 국회는 뜨거웠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군과 가족분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장관 인사청문회를 실무자가 합니까? 본인 당사자가 합니까? 제출하는 건 실무자가 하죠, 제가.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본인이 당사자가 청문회 당사자인데 그걸 확인 안 하고 국회 자료를 실무자가 만들어서 냈습니까? 보신 것처럼 이게 야당의 피켓 시위까지 있었습니다. 청문회에서만 스크린도어 희생자에게 무려 9번이나 사과한 변창흠 후보자였는데요. 그런데 오늘 검은 옷을 입고 참석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 구의역 희생자인 김군의 어머니 육성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김군 어머님 육성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원이한테 저렇게 사랑스럽던 아이 얼굴이 기억이 안 나고 상처만 느껴져요. 진짜 우리 아이가 그 얼굴을 제가 보일 수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정말 밝히고 싶어요. 김군이 실수로 죽었습니까? 네? 후보자님. 네, 아닙니다. 사실 장혜철 평론가님, 오늘 9번 고개를 숙이고 90도 사과하는 장면까지 사진에 포착이 됐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변창흠 후보자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 기사로 받고 저 음성을 영상으로 들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다시 들으니까 또 감정이 격해지는 걸 참기가 어려운데요. 이게 저는 단순히 이 구의역 김군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변창흠 후보자가 사석이나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구의역 김군 탓한 발언한 게 아니라요. 본인이 SH라는 아주 중요한 공사 사장으로 있을 때 공식적인 회의록에서 기록이 될 회의에서 저 말을 했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 사회의 약자나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차별적이었는가를 뿌리 깊게 드러낸 것이라고 보고, 이게 구의역 김군한테 사과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되면요, 우리 사회에 수많은 주거 약자들이 있습니다. 이 주거 복지를 기대해야 하는 이 주거 약자들에 대해서도 지금 구의역 김군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저런 인식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공공임대주택 정부에서 아무리 많이 짓는다 한들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주거 복지의 대상이 돼야 되는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국토부의 정책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 정도 막말이 나왔으면 이전 정부 같았으면 청문회 자리에 후보자가 앉지도 못하고 자진사퇴나 지명철회가 됐을 거라 보고요. 지금 변창흠 후보자가 할 일은 하루빨리 장관직의 후보자에서 자진사퇴하고 사퇴한 이후에 다시 한번 구의역 김군의 동료와 유가족들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혹시 모를 훗날에 다시 공직의 길이 열릴 수 있지, 지금처럼 지금 사과를 하는 것은요, 누가 봐도 장관이 되기 위해서 사과를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유족들의 마음도 또 이로 인해 다친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마음도 위로해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보시는 김군 발언만큼 사실 큰 논란이 있었던 게 변창흠 후보자가요, 바로 공유주택 입주민들에게 아침밥을 사 먹을 여유가 없다, 이른바 못 사는 사람들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변창흠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이를 해명하면서 더 큰 실언,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아침을 서로 모르는 사람하고
먹질 않는다. 특히 여성인 경우에 이제 화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침을 같이 먹는 건 아주 조심스러운데, 그러면 입주자부터 서로 아침을 나눠 먹을 정도의 사람들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프로그램까지 같이 만들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겁니다. 앞뒤가 없이 다른 사람은 외식도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비약되는 거는 저로서 참 너무 좀 억울한 겁니다. 본인도 해명했어요. 정면 돌파를 하고 관련해서 못 사는 사람들 비하하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여성은 화장 때문에 아침을 모르는 사람과 먹는 것을 조심스러워한다. 이 발언이 또 여러 또 듣기에 따라서는 구설에 오른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변창흠 후보자는 지금 그 정책 방향, 도덕성, 여기에 정말 그 많은 문제가 있는데, 보니까 그 성인지 감수성에도 굉장히 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변창흠 후보자가 내세우는 이제 정책과 관련해서 공급주택이 주로 이제 공공임대나 공유주택 이런 쪽으로 좀 뭐 힘을 기울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정책을 편다면 사실상 그 주택에 살 서민을 위한 정책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발언을 보면은 오히려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선 그 공유주방 관련해 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 그 발언이 나왔었죠. 사실은 그 내용도 잘 따지고 보면은 아마도 그 변창흠 후보자는 그 공유주방 설치를 그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집에서 한두 사람이 해먹는 것보단 여러 사람이 같이 해먹는 게 훨씬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게 입주자들을 훨씬 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나온 자료를 보면은 주차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반대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그 변 후보자가 주장하는 서민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어떤 임대주택이나 공유주택, 그거하고는 반대로 가는 거 아닌가요? 조금 어렵더라도 주차장이 일 때문에 필요할 수도 있고, 체육시설에서 열심히 운동해서 자기 건강을 유지할 권리가 있는 거죠. 지금 또다시 이제 아침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그러면 주택 공급도 정부에서 하고, 거기서 어떤 사람이 살 건지 이것도 정부에서 정하자는 취지가 돼버리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시장 경제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닐까요? 변창흠 후보자 이 공유주택, 뭐 스크린도어 사망자, 희생자 비하 발언 말고도 딸 논란도 쟁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변 후보자 이렇게 답했는데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설명회에서 이제 가다 보니까 간사나 활동가들을 만나게 됐고, 애가 부침성이 있으니까 이제 얘기하다가 시민단체 중에서 영어로 되는 여러 문건들을 좀 번역해 드리겠다고 제안을 하니까 좋다고 해서 그걸 해주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 고등학교는 뭐 실제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뭐 별 아무 의미도 없는 건데. 저 부분도요, 김태현 변호사님. 뭐 제가 뭐 이제 정말 가운데서 생각하려고 해도, 예를 들면 떨어졌으면 별 문제가 없는 건지, 이 부분도 또 듣기에 따라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다른 거 잘못해서 떨어졌는데, 예를 들어 내신이 안 좋아서 떨어졌어요. 근데 내신이 안 좋은 거를 커버하려고 막 표창장 위조하고 이것도 위조해서 다 넣었으면 떨어졌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떨어졌으니까 무죄예요? 떨어졌으니까 해도 돼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창흠 제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저 후보자는 공직을 하면 안 되는 사람 같습니다. 아마 오늘 청문회 보고요, 야당에서 야 이거 계속 발언을 시키면 시킬수록 뭐가 나오기가 지뢰밭이네 지뢰밭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거는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냐면, 의원님 사실 이런 거고요. 저희가 아이가 오해 살만해서 정말 오해 죄송하고 잘못했죠. 다만 아이가 학교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로 이득을 본 건 없다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니 떨어졌을 때 별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왜 그래요라는 거를 청문회에서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청문회 준비도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단순히 청문회 준비를 떠나서 기본적인 어떤 사회의 정의와 불공정과 공정, 선과 악을 보는 시각 자체가 저는 공직을 맡을 사람으로서는 전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자진사퇴 하든지 청와대에서 지명 처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제가 감히 예상해 보건데 그냥 뭐 임명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오늘 청문회 마치면 이제 공은 분명히 청와대로 넘어갈 겁니다. 변창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지 여부가 관심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또 역대 정부에서 가장 인사 검증을 깐깐하게 했던 정부가 참여정부인데, 그 민정수석이 바로 접니다. 저는 인사 검증에 관한 방대한 그 검증 매뉴얼도 마련해 놓고 나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그 검증 매뉴얼만 따랐다면, 나중에 그 인사가 잘못됐다면
두고두고 책임을 지게 하는, 그리고 또 그 기록을 반드시 청와대에 남겨서 후세에 심판을 받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3년 전 대통령 목소리 듣고 왔고요. 조상호 부대변인. 네. 뭐 여기 수치가 물론 절대적인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낙마 1순위가 변창 후보자를 불리고 있으면 근데 청와대는 변창 후보자 일단 안고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아직은 봐야겠죠. 이제 그 청문회에 드러나는 결과에 대해서 일단 국민들의 반응은 어떠신지도 좀 봐야 될 거고요.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아마 결정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17건, 10건, 23건 저거를 만약에 비판적으로 보시게 되면 저렇게 청문보고서 미채택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하자 있는 후보들을 자꾸 이렇게 후보로 올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예. 거꾸로 보면 저렇게도 정말 협조가 힘드는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야당이 정말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건 아닌가.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조상호 대변인 개인적으로는 변창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이 돼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할 부분은 아니지만 근데 제가 지금 굉장히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변창 후보자가 지금까지 이렇게 드러났던 여러 발언들 특히 아까 장희철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발언 중에 일부가 실제로는 무슨 이렇게 사석에서 벌어진 것도 아니고 이제 어떤 실국장관이 어떤 회의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사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사장의 지시로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많이 미흡하다. 그리고 심상정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단순한 그냥 그 형식치레의 사과, 인사치레 사과로는 부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본인이 분명한 계획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입장 이런 부분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아마 대통령께서 결정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청문회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났습니까? 변창 후보자 관련 청문회 얘기 오늘 하나씩 핵심만 살펴봤습니다.